평일 오후였다. 점심과 저녁 사이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었다. 도심 외곽의 생활 상권 골목이었다. 작은 식당과 마트, 세탁소가 이어진 오래된 거리였다. 골목 한가운데에 노인이 서 있었다. 물건 값을 계산하려다 손을 멈춘 채였다. 지갑을 여는 손이 느렸다. 노인은 괜히 더 서두르고 있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시선이 쏠렸다. 덩치가 큰 남자 셋이 나란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문신이 훤히 드러난 팔, 검은 점퍼 차림, 거리낌 없는 걸음걸이였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이 동네가 익숙하다는 얼굴이었다. 노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골목의 공기가 눈에 띄게 굳었다. 아직 아무도 이 여성을 보지 못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자 셋은 노인을 둘러쌌다. 움직임은 느렸고 태도는 여유로웠다. 노인의 손이 지갑 안에서 멈췄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내려갔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턱으로 노인을 가리켰다. 말은 없었다. 노인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이 골목에서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마트 주인은 계산대 뒤에서 시선을 떨구었다. 세탁소 직원은 유리창 너머로 흘끗 보고는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갑 안의 지폐가 눈에 보였다. 남자 하나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노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골목 뒤편에서 여성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검은 점퍼, 운동화, 얼굴은 차분했다.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직 아무도 그 여성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남자들은 여전히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가장 앞에 남자가 손을 뻗었다. 지갑을 가리키는 동작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더 숙였다. 입술이 떨렸다. 뭔가 말하려다 참았다. 주변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 골목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런 일에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남자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느긋하고 익숙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자기 집 앞마당에 선 것처럼. 그때 여성이 멈춰섰다. 남자들 바로 뒤였다. 거리는 서너 걸음 정도. 여성은 말하지 않았다. 손도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처음엔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서서히 뚜렷하게. 마트 주인이 고개를 들었다. 세탁소 직원이 다시 유리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무언가 바뀌고 있었다. 남자 중 한 명이 뒤를 돌아봤다.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곧 비웃음을 지었다. 뭐야, 아줌마. 목소리는 거칠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단지 시선만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낮았다.
깊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남자의 웃음이 조금 흐려졌다. 뭐 할 말 있어? 여전히 거친 말투였다. 하지만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여성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동작은 천천히 하지만 정확했다. 남자와 노인 사이에 몸을 세웠다. 자연스러웠다. 억지스럽지 않았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노인이 작게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남자들이 여성을 내려다봤다. 키 차이가 있었다. 체격 차이도 분명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여성이 더 크게 느껴졌다. 두 번째 남자가 한 발 다가섰다. 아줌마, 상관하지 말고 가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협박이 섞인 충고였다. 여성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시선이 두 번째 남자에게로 옮겨갔다. 그 남자의 움직임이 멈췄다.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세 번째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긴장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골목 공기가 팽팽해졌다. 마트 주인이 핸드폰에 손을 가져갔다. 신고를 해야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첫 번째 남자가 다시 여성 앞으로 섰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비켜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시선만으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여성의 발 위치가 바뀌었다. 오른발이 반 걸음 뒤로, 왼발이 살짝 앞으로, 몸의 중심이 내려갔다. 자세가 낮아졌다. 준비 동작이었다. 남자들은 몰랐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첫 번째 남자가 손을 뻗었다. 여성의 어깨를 밀려는 동작이었다. 그러나 손이 닿기 전에 여성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동작은 짧고 정확했다. 힘을 주지 않았다. 그저 위치만 바꿨다. 남자의 중심이 무너졌다. 몸이 반쯤 기울었다. 발이 헛디뎠다. 뭐야? 남자가 소리쳤다. 당황한 목소리였다. 두 번째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빠르게. 화가 난 얼굴이었다. 하지만 여성의 발이 그 앞을 막았다. 정확히 남자의 무릎 앞쪽에. 남자가 걸음을 멈췄다. 더 나아가려다 균형이 흔들렸다. 세 번째 남자는 이미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본능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첫 번째 남자가 손목을 빼려 했다. 여성의 손이 풀렸다. 그러나 남자는 제자리에 서지 못했다. 이미 중심을 잃은 상태였다.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보다는 당혹감이었다. 두 번째 남자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이번엔 주먹을 쥐고 있었다.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만 남자의 손을 따라갔다.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때 여성의 몸이 반 발짝 옆으로 이동했다. 남자의 동선이 빗나갔다.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남자가 비틀거렸다. 여성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저 자리를 비워줬을 뿐이었다. 남자가 무릎을 짚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세 번째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려다 멈췄다. 누구를 부를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놀라움도 아니었다.
묘한 안도감이었다. 첫 번째 남자가 다시 앞으로 섰다. 이번엔 말이 없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여성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자세도 바꾸지 않았다. 단지 시선만 남자의 중심을 향하고 있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다. 여성이 움직였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다. 오른손이 남자의 팔꿈치 안쪽을 가볍게 쳤다. 남자의 팔이 꺾였다. 방향이 바뀌었다. 몸이 따라 돌아갔다. 남자는 자신이 왜 돌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몸이 반응했다. 두 번째 남자가 소리쳤다. 야, 이 여자 뭐야?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다. 세 번째 남자가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여성은 여전히 침착했다. 호흡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땀도 나지 않았다. 마치 산책하듯 자연스러웠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거, 군인 아니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느낌이었다. 움직임이 달랐다. 싸움이 아니었다. 정리였다.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었다. 감정도 섞이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첫 번째 남자가 일어섰다. 숨을 고르며 여성을 노려봤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다. 두 번째 남자가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댔다. 세 번째 남자는 이미 골목 끝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트 주인이 계산대 밖으로 나왔다. 세탁소 직원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표정을 지었다. 안도였다. 그리고 감사였다. 여성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노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동작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그 자리에 섰다. 지갑을 다시 열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마트 주인이 물건 값을 받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단단했다. 남자 셋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첫 번째 남자가 여성을 바라봤다. 여성은 그를 보지 않았다. 노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 괜찮습니다. 노인이 물건을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여성이 옆에서 함께 걸었다. 말은 없었다. 그저 함께 걸었다.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거, 군인 아니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느낌이었다. 움직임이 달랐다. 싸움이 아니었다. 정리였다.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었다. 감정도 섞이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트 주인이 계산대 뒤에서 작게 말했다. 저런 움직임. 보통 사람은 못해요. 옆에 서 있던 단골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뭔가 훈련받은 사람 같아요. 세탁소 직원이 유리창 너머로 여성을 바라봤다. 차분한 얼굴, 흐트러지지 않은 호흡, 땀 한 방울 없는 이마. 대단하다.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첫 번째 남자가 일어섰다. 숨을 고르며 여성을 노려봤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몸이 거부하고 있었다. 두 번째 남자가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먹을 쥔 손이 떨렸다. 세 번째 남자는 이미 골목 끝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았다. 여성은 여전히 침착했다. 자세도 바꾸지 않았다. 노인을 향해 서 있을 뿐이었다. 보호하는 자세였다. 말없이 조용히 확실하게. 골목 어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707?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특수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그 이름만으로도 무게가 달랐다. 첫 번째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목소리가 떨렸다. 두 번째 남자가 여성을 다시 봤다. 이번엔 다른 시선이었다. 적대감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마트 주인이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움직임. 보통이 아니에요. 세탁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TV에서 본 적 있어요. 특수부대 훈련 장면. 사람들의 시선이 여성에게 집중됐다. 존경심이 섞인 시선이었다. 여성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느껴졌다. 첫 번째 남자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두 번째 남자가 벽에서 떨어져 나왔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더 이상 여성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세 번째 남자는 이미 골목 끝에 서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남자들을 바라봤다. 시선은 차갑지 않았다.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일을 끝낸 사람의 눈빛이었다. 남자들은 그 시선을 받지 못했다.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시선을 피했다. 주변 사람들이 작게 웅성거렸다. 저 남자들. 이제 끝났네. 당연하지. 707한테 덤빈 거잖아. 아니, 그보다 노인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이 골목 사람들은 오랫동안 참아왔다. 남자들의 횡포를, 위협을, 두려움을.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맞섰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소리가 아니라 존재로. 노인이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떨림이 멈췄다. 어깨가 펴졌다. 고개가 들렸다. 여성이 노인을 바라봤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노인이 지갑을 다시 열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트 주인이 물건 값을 받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이제는요. 마지막 말이 힘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의미였다. 주변 사람들이 작게 박수를 쳤다. 크지 않은 소리였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성은 박수를 받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겸손한 자세였다. 마트 주인이 여성에게 다가갔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말이 끊겼다.
감정이 북받쳤다. 여성이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다. 당연한 일,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첫 번째 남자가 입을 열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두 번째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남자도 골목 끝에서 고개를 숙였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그 말을 지킬 수 있겠냐는 의미였다. 남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핸드폰을 꺼냈다. 신고해야죠.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런 일은 넘어갈 수 없어요. 마트 주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들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다 봤으니까요. 신고 전화가 걸렸다. 남자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아니, 도망칠 수 없었다. 여성의 시선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노인이 물건을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여성이 옆에서 함께 걸었다. 말은 없었다. 그저 함께 걸었다. 보호하는 거리였다. 적당히 가까웠고 적당히 떨어져 있었다. 노인의 걸음이 전보다 가벼웠다. 어깨도 펴졌다. 고개도 당당했다. 여성은 주변을 살폈다. 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놓치는 것 없이.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마트 주인이 계산대 밖으로 나왔다. 세탁소 직원이 문 앞에 섰다. 식당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와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안도, 감사, 그리고 존경. 노인이 작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북받쳤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노인이 걸음을 멈췄다. 여성도 함께 멈췄다. 노인이 여성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여성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네. 여성의 눈빛이 단단했다.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 부당한 일에 맞서는 것,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았다. 오랫동안 이 골목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에, 귀찮음 때문에, 혹은 무관심 때문에.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여성이 말했다. 오늘 이후로 이 골목은 달라질 겁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믿고 싶었다. 아니, 믿었다. 두 사람이 다시 걸었다. 골목 끝이 가까워졌다. 뒤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곧 도착할 것이었다.
마트 주인이 골목 입구로 나왔다. 경찰차를 안내하려는 것이었다. 세탁소 직원도 함께 나왔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었다. 경찰차가 골목 앞에 섰다. 경찰관 둘이 내렸다. 중년의 경찰관과 젊은 경찰관이었다. 마트 주인이 다가갔다. 여기입니다. 무슨 일이죠? 노인분을 협박하고 폭행하려던 남자들이 있습니다. 중년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안쪽에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 셋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첫 번째 남자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두 번째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세 번째 남자는 골목 끝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도망칠까 말까?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중년 경찰관이 남자들을 바라봤다. 신분증 제시하세요. 남자들이 주머니를 뒤적였다. 손이 떨렸다. 첫 번째 남자가 신분증을 꺼냈다. 경찰관에게 건넸다. 전과 있습니까?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중년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다. 신원 조회 부탁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답이 왔다. 경찰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폭행, 공갈, 상해. 전과 목록이 길었다. 다른 두 명도 조회해 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남자의 신분증도 확인했다. 결과는 비슷했다. 모두 전과가 있었다.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마트 주인이 처음부터 설명했다. 노인이 계산하려던 것, 남자들이 다가온 것, 협박한 것, 여성이 나타난 것, 남자들이 제압된 것, 경찰관들이 꼼꼼히 기록했다. 그 여성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마트 주인이 골목 끝을 가리켰다. 저기 노인분과 함께 계십니다. 중년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진술 받아야겠습니다. CCTV도 있습니다. 세탁소 직원이 말했다. 우리 가게 앞에 있어요. 다 찍혔을 겁니다. 그럼 영상 확보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처리가 빠르게 진행됐다. 젊은 경찰관이 남자들에게 다가갔다. 일어서세요. 서에 가서 조사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일어났다. 저항하지 않았다. 할 수도 없었다. 두 번째 남자도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세 번째 남자는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다. 손 내미세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남자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하지만 순순히 따랐다. 찰칵, 찰칵,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봤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드디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 동네가 이제 조용해지겠네.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이 경찰차로 향했다. 고개를 숙인 채 주변 시선을 피하며 중년 경찰관이 마트 주인에게 물었다. 피해자분은요? 노인분은 저기 계십니다. 골목 끝을 가리켰다. 그럼 진술 받겠습니다. 경찰관이 노인에게 다가갔다. 여성과 노인은 골목 끝에 서 있었다. 여전히 함께, 여전히 조용히. 할아버지, 괜찮으시죠? 중년 경찰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이 천천히 설명했다. 장을 보러 온 것, 남자들이 다가온 것, 지갑을 노린 것, 여성이 나타난 것, 경찰관이 꼼꼼히 기록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분 덕분에 노인이 여성을 바라봤다. 경찰관도 여성을 봤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일입니다. 진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하시면. 여성이 잠시 노인을 봤다. 노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여성이 경찰관을 따라갔다. 노인은 그 자리에 남았다. 여성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다. 경찰서였다. 조사실은 조용했다. 중년 경찰관이 여성 앞에 앉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성이 대답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경찰관이 기록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이 차분하게 말했다. 골목을 지나가던 것, 노인을 본 것, 남자들을 본 것, 상황을 판단한 것, 개입한 것.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남자들과 어떻게 대치하셨습니까? 최소한의 제안만 했습니다. 최소한이라고요? 네. 다치지 않게, 하지만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게. 경찰관의 눈빛이 달라졌다. 혹시 관련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여성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예전에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군 특수부대입니다. 경찰관의 눈이 커졌다. 특수부대 707특임대였습니다. 경찰관이 숨을 들이쉬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그렇군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그럼 오늘 상황은? 제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하지만 노인분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입하신 거군요. 네. 경찰관이 펜을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제 법이 할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났다. 여성이 일어섰다. 가보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여성이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발이 닿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골목으로 돌아왔다. 해가 완전히 졌다. 가로등이 켜졌다. 따뜻한 빛이었다. 노인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여성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다. 오셨습니까?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는 끝났습니다. 다행입니다. 노인이 한 걸음 다가왔다. 저 말입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인이 깊게 허리를 숙였다. 90도. 진심을 담은 인사였다. 여성이 황급히 노인을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성이 조용히 노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마트 주인이 다가왔다. 저기. 두 사람이 돌아봤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트 주인도 고개를 숙였다. 오랫동안 참 힘들었거든요. 세탁소 직원도 왔다. 맞아요. 이 동네가 얼마나.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북받쳤다. 식당 사장님도 나왔다. 덕분에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모두 감사의 인사를 했다. 여성은 당황스러웠다.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제가 특별합니다. 마트 주인이 말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어요. 세탁소 직원이 덧붙였다.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식당 사장님이 말했다. 당신만 했어요. 여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겸손이 아니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혹시 707이라고 들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성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존경심이 더 깊어졌다. 대단하십니다. 나라를 지키시다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이 손을 저었다. 이제 그만 들어가 보세요.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하나둘 자리를 떴다. 각자 인사를 하며 마지막으로 노인만 남았다. 당신의 성함을.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건강하시면 됩니다. 노인이 눈물을 닦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성이 작게 미소 지었다. 잘 들어가세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걸음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여성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골목을 둘러봤다. 이제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해야 할 일은 끝났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빠져나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돌아봤다. 어린아이였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다. 뭐니? 여성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까 봤어요. 그래. 멋있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여성이 무릎을 굽혔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고마워. 저도 커서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네.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요. 여성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생각이구나.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정말요? 응.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어.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뛰어갔다. 엄마가 기다리는 곳으로. 여성이 일어섰다.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저런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이라면 희망이 보였다. 다시 걸었다.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왔다. 큰 길이 나왔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은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골목은 평소와 같았다. 아니, 조금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분위기가 달랐다. 마트 주인이 일찍 가게를 열었다. 문을 열며 골목을 둘러봤다. 평온했다. 안전했다. 좋은 아침이네. 혼자 중얼거렸다. 세탁소 직원도 일찍 출근했다. 청소를 하며 생각했다. 어제의 일을, 여성의 모습을.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미소가 번졌다. 식당 사장님은 준비를 하며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어제 시내 한 골목에서 노인을 협박하던 조직 폭력배 3명이 현장에서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귀를 기울였다. 제보에 따르면 특수부대 출신으로 추정되는 시민이 노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들을 구속 수사 중이며 식당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당연한 거지. 노인은 아침 일찍 산책을 나왔다. 어제의 그 골목으로 천천히 걸었다. 두렵지 않았다. 마트 앞을 지나갔다. 마트 주인이 손을 흔들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노인이 미소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아주 잘 잤습니다. 진심이었다. 오랜만에 편히 잔 밤이었다. 세탁소 앞을 지나갔다. 직원이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노인의 걸음이 가벼웠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어제 그 자리를 지나쳤다. 여성이 섰던 곳, 남자들이 무너졌던 곳. 잠시 멈춰섰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다시 인사했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골목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걸음이 가벼워졌다. 웃음소리가 늘어났다. 마트에는 손님이 더 많아졌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래 머물렀다. 여기 분위기 좋아졌어요. 새로운 손님이 말했다. 마트 주인이 웃었다. 네, 덕분에요. 덕분에? 좋은 분이 계셨거든요. 세탁소도 바빠졌다. 동네 사람들이 더 자주 왔다. 요즘 이 동네 괜찮다며? 응, 안전하대. 조용하고. 소문이 났다. 좋은 소문이. 식당도 손님이 늘었다. 특히 노인 손님들이. 여기가 그 동네구나. 맞아. 707 계셨다는. 대단하시지. 식당 사장님이 음식을 내오며 웃었다. 많이 드세요. 골목에는 새로운 풍경이 생겼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무거운 짐을 들어줬다.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르신, 먼저 가세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노인은 매일 그 골목을 산책했다. 이제는 완전히 편안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어느 날 오후였다. 골목에서 낯선 남자를 봤다. 덩치가 컸다. 노인의 걸음이 잠깐 느려졌다. 옛날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정상 속도로 걸었다. 남자가 노인을 봤다. 그리고 길을 비켰다. 먼저 지나가세요. 공손한 목소리였다. 노인이 놀랐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남자가 웃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노인이 지나갔다. 뒤돌아봤다. 남자가 세탁소로 들어가고 있었다. 세상이 정말 변했구나.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 달이 지났다. 골목은 이제 완전히 안정됐다. 사람들은 서로를 돌봤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왔다. 말없이, 자연스럽게. 마트 주인은 노인 손님들의 짐을 집까지 날라다 줬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세탁소 직원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세탁물을 집까지 배달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식당 사장님은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눴다. 이거 드세요. 이럴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받으세요. 작은 친절이 쌓였다. 작은 배려가 모였다. 그리고 골목은 점점 따뜻해졌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노인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가 나왔다. 최근 시민들의 선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골목이 나왔다. 노인의 골목이었다. 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 이후 이 동네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터뷰가 이어졌다. 마트 주인이었다. 정말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죠. 세탁소 직원이었다. 그분 덕분이에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죠.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분,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분했던 눈빛, 흔들림 없던 자세, 말없던 그 존재. 어디 계실까? 궁금했다. 하지만 찾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히 받았다. 용기를, 희망을, 그리고 변화를. 석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골목에 꽃이 피었다. 주민들이 함께 심은 꽃이었다. 여기 어때요? 좋아요. 거기 심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일했다. 함께. 마트 주인이 물을 날랐다. 세탁소 직원이 흙을 팠다. 식당 사장님이 꽃을 심었다. 노인들은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다. 조금 더 깊이 파세요. 물을 충분히 줘야 해요. 아이들도 도왔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조심해라. 천천히. 골목이 점점 아름다워졌다. 꽃이 피어났다. 색색의 꽃들이. 사람들은 만족스러워했다. 예쁘네요. 우리 동네 같지 않아요. 이제 진짜 살만해졌어. 노인이 꽃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함께 만들어낸 이 순간이었다. 그분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느 날이었다. 노인이 골목을 걷고 있었다. 저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검은 점퍼, 운동화. 노인의 심장이 뛰었다. 혹시 빨리 걸었다. 하지만 뒷모습은 이미 모퉁이를 돌았다. 노인이 모퉁이를 돌았다. 아무도 없었다. 착각이었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믿었다. 그분이었다고. 다시 이곳에 오셨다고. 확인하러. 이 골목이 잘 지내는지.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전했다. 6개월이 지났다. 골목은 이제 모범 사례가 됐다. 방송에 나왔다. 신문에 실렸다. 시민 한 명의 용기가 동네 전체를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다. 다른 동네에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트 주인이 대답했다. 한 분이 보여주셨어요. 뭘요? 용기를요. 그리고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한 일? 네. 약한 사람을 돕는 것. 부당한 일에 맞서는 것. 방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세탁소 직원이 웃었다. 물론이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시작만 하면 돼요.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돌아갔다. 자기 동네를 바꾸겠다는. 노인은 이 모든 걸 지켜봤다. 뿌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 모든 게 그분 덕분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이었다. 노인은 손주에게 이야기했다. 할아버지가 옛날의 말이다.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대단한 분을 만났단다. 누구요? 영웅. 진짜 영웅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어. 어떻게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손주의 눈이 더 반짝였다. 멋있다. 그분은 말이 없으셨어.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셨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노인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돼. 어려운 일도요?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할게요. 노인이 환하게 웃었다. 그분 보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의 용기가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 골목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었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 함께 살아가는 지혜,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용기. 마트 주인은 이제 다른 동네 사람들을 도왔다.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도 했잖아요. 세탁소 직원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돕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식당 사장님은 무료 급식을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받은 게 많으니 나눠야죠. 노인은 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세상에는 영웅이 있단다.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우리 모두 영웅이 될 수 있어. 어떻게요? 옳은 일을 하면 돼. 어려워도 무서워도.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반짝이는 눈으로. 그날 저녁이었다. 노인은 골목을 산책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골목은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노인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1년 전, 그날의 그 자리. 눈을 감았다. 그날이 떠올랐다. 두려웠던 순간. 여성이 나타난 순간. 모든 게 바뀐 순간. 눈을 떴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변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게 됐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대답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노인이 미소 지었다. 네, 그러겠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걸음이 가벼웠다. 마음이 편했다. 먼 곳에서 여성은 다른 골목을 걷고 있었다. 검은 점퍼, 운동화, 차분한 얼굴,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소리가 들렸다. 여성이 멈춰섰다.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쪽으로 향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을 향해 정의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소리 없이,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골목에는 조용한 밤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편히 쉬었다.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내일을 기대하며, 노인은 손주와 함께 있었다. 할아버지, 그분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노인이 미소 지었다. 모르지. 하지만요? 그분은 항상 계신단다. 어디요? 노인이 손주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그리고 주변을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서로를 돕는 마음 속에.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어요. 정말? 네. 우리가 그분처럼 살면 되는 거죠? 노인이 환하게 웃었다. 맞아. 바로 그거야. 손주가 결심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그렇게 살게요. 좋아.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는 하늘, 평화로운 골목, 따뜻한 불빛들, 모든 게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힘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미래가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골목은 계속 변했다. 더 좋아졌다. 더 따뜻해졌다. 그리고 그 변화는 퍼져나갔다. 다른 골목으로, 다른 동네로, 다른 지역으로. 한 사람의 용기가, 한순간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은 배웠다. 용기를, 연대를, 희망을, 그리고 전했다. 다음 세대에게, 다음 사람에게. 노인은 이 모든 걸 지켜봤다. 뿌듯했다. 감사했다. 그리고 알았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희망은 계속된다는 것을. 별이 빛나는 밤, 골목은 잠들었다. 평화롭게,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여기서도 통하겠지라는 말이 어디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정의는 말이 아니었다. 행동이었다. 정의는 구호가 아니었다. 실천이었다. 정의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용히 작동했다. 하지만 확실했다. 지속됐다. 퍼져나갔다. 그리고 세상을 바꿨다. 한 사람씩, 한순간씩, 한 골목씩. 이것이 진정한 변화였다. 이것이 진정한 희망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말없이 서 있던 한 여성이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던 그 순간, 그 용기, 그 존재,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갈 것이었다.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